태평양 인문단 17회. 지난 방송 이후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어요. 네. 저희의 그 16회 태평양 인문단,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랑방 치킨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대한민국 남자 배우 연기력 탑5 그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가 1000 넘게 돌파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 기록은 그 전에 이제 신해철 추모 특집 때도 이 정도의 기록은 못 이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변화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첫 게스트, 여성 게스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여성 게스트가 참여를 해줬다는 것과 그리고 좀 힘을 바싹 준 썸네일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 둘이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를 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저희들도 모두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취해준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참여해준 게스트 마마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겨우 1000횟수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자책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주 뜻깊은 조회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엄청난 좀 보람 그리고 성취감 이런 걸 느꼈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더욱더 노력하는 태평양 인문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뭐 백상수상도 아닌데 그죠? 네, 아무튼 정말 기쁜 결과고요. 그 다음 편도 지금 조회수가 괜찮게 올라가더라고요. 확실히 썸네일의 위력과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스페셜 게스트로 좋은 반응을 얻었지 않습니까? 뭔가 플러스 원의 효과.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어떤 게스트를 모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역발상으로 이 새로운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원을 한 명 줄여봤습니다. 사실 말해서 이번 방송은 단 2명의 DJ만이 진행을 할 건데요. 굉장한 역발상이죠. 네. 아무도 예상을 못 하셨을 텐데.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우리 DJ 문재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회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다시 태문단 DJ로 복귀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본격적으로 태문단 태평양 인문단 17회 시작하겠습니다. 태평양 인문단 17회 첫 번째 주사부리 시간입니다. 이번 17회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주사부리로 준비했어요. 우리 주관적이고 사적인 야부리 혹은 주전부리, 우리 주사부리 시간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 휴식에 대해서 어떤 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쉬는 건 죄다. 일까? 입니다. 우리가 정말 요새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쉬고 싶다라는 생각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많이 할 텐데요. 한편으로는 쉬면서도 좀 뒷맛이 좀 찝찝한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뭐,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지만, 한 달, 두 달 쉴 때도 뭐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좀 뭔가 죄책감도 들고,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휴식, 그리고 쉬면서 느끼는 이런 불안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코벨도 이렇게 우리가 쉴 때 네. 어떤 죄책감이나 불안감은 느껴본 적이 있나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있죠. 예, 있습니다. 뭐 앞으로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좀 그 쉬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하지만은 느낀 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아마 자의가 아니었을 때 더 강제적인 쉼을 당할 때가 좀 많이 그런 죄책감, 불안감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쉬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죄책감이나 불안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이게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부모님의 가르침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감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코발? 네. 개인적으로는
우선 1차적으로는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서 듣고 그것이 가치관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넓게 말하면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런 그렇죠. 가치관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전체적인 예. 사회 분위기, 그쵸? 그렇습니다. 특히 네. 한국의 사회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단지 우리네 부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모님 세대들은 자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뭐 하면, 야, 나가서 뭐 산책이라도 하라는가, 나가서 그렇죠. 놀기라도 하라든가, 뭐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시죠. 방에만 있는 자식들을 보고. 제일 싫어하죠. 방에만 그냥 누워있는 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 꼭 요새는 가족 중에 한 명이 꼭 그래요. 자식 맞습니다. 중에 한 명. 네. 예. 사실 그 대한민국이 뭐 선진국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요즘은 뭐 적절하지 않은 문화지만, 뭐 우리네 부모님들의 삶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그런 가치관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쨌든 뭐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보릿고개가 아직도 존재했던 절대 빈곤의 시대부터 급속한 산업화, 경제 성장, 부의 증식을 이룬 세대, 그 자수성가를 이룬 세대이기 때문에 음. 우리들과 그런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그 고리고개 키워드가 저랑 좀 동일하게 지금 관통을 하네요. 저도 나중에 나올 네. 단어였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기억하실 겁니다. 토요일에도 출근하셨어요. 그렇죠. 예. 네. 토요일에도 네. 출근하고, 뭐 자영업자는 당연히 이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일을 하셨고요. 음.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행복도 취향도 모른 채 일만해서 가족을 부양해서 부를 일군 세대죠. 뭔가 특별한 게 없다면 오직 부지런함만으로, 성실함만으로 승부를 했던 그 세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들에게는 쉬는 건 사치고 배부른 소리고 쉰다는 건 언제 누군가에게 뒤처질지 모른다는 초조함을 불러일으키고 쉬면 누군가 내 밥그릇을 뺏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걸 그분들이 가지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해지면서 우리들도 그런 가치관을 체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많이 옅어졌다고 해도 이런 경향은 우리 세대 혹은 더 어린 세대, 뭐 MZ 세대라고 하죠. 더 어린 세대는 Z세대들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젊은 층이 갓생산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맞아요. 예, 네. 그것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뭔가 일찍 일어나고 바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던데, 그런 거예요? 저는 반대인 예. 줄 알았는데, 꿀 빠는 인생의 갓생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다른 반대 의견이더라고요. 굉장히 예.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이 그렇습니다. 갓생인가요? 예. 네. 그래서 결국 굉장히 젊은 사람들조차 쉬는 것은 어떤 죄악,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음, 것은 어떤 음, 부정적인 인식을, 쉰다는 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회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가치관 때문이겠지만 결국 그것은 사회 가치관으로 해서 기인한 것이라는 말씀 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가치관. 저도, 비슷하다기보다는 거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저도 당연히 뭐 쉴 때 죄책감을 느꼈고, 근데 요새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새 쉴 때 죄책감이 거의 제로에 가깝긴 합니다. 다만, 음, 내가 오래 쉬면 그만큼 아내가 힘들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뭐 계속 쉴 수는 없지만, 아,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일하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돈을 벌고 있지 않을 때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일해야 한다는 강박 아래에 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코벨이 사회적인 가치관을 얘기했듯이 우리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고 그 돈을 그 재화를 일궈내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뭔가 팽배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게 우리 의식을 좀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첨언하자면은 꼭 인간은 노동으로서 그 삶의 가치를 찾는다고 보는 어떤 관점들도 있거든요. 예.
그쵸. 예, 그런 것도 있기 완전히 때문에 틀린 말도 예. 아니고 예. 노동도 신성치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예. 사람이 그런 노동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365일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놀기만 하면 과연 인간은 행복할 것인가? 과연 인간은 도태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철학적, 윤리적 화두 같은 거는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아시다시피.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간단히 그렇게 쉬고 나는 쉬고 싶어. 나는 일해야 돼라는 그런 거는 단지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유만을 떠나서 어떤 인간 존재론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딱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제가 이어지는 질문은, 그러면 이제 쉬는 거에 반대는 결국에는 우리 열심히 산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열심히 사는 것과 이 쉼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우리에게 사전적인 정의나 그런 게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휴식, 쉼의 정의는 어떨까요? 그 정의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게 혹시나 살면서 그 정의도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벨이 아까 1번 문제 대답을 했으니까, 저는 종종 친구들에게 이 말을 자주 했어요. 뭔가 이제 먼 길을 떠날 때, 이때쯤에, 발전해서 만납시다. 이런 말을 종종 했었는데요. 그랬던 것 코비는 같습니다. 혹시, 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좀 어릴 때는 열심히 사는 것이란, 이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건설적인, 그리고 발전적인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게 좀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근데 지금 들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동일하냐, 정의를 내렸을 때 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사는 것은 어떤 행복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사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은 이제 맞는 말 같진 않고, 행복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저는,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별로 의미가 없겠죠. 본인이 어떤 지향하고자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 행복하고 싶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도 행복했으면, 충분히 나름 열심히 산 것이다. 좋은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행복을 위해 사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휴식도 마찬가지로 쉼이죠. 쉼이라고 해야 되는 자꾸 발음이 어려워서 휴식으로 제가 돌리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쉼은 좀 어렸을 때는 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쉼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영화 감상, 그리고 게임 같은 것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풀고 릴렉스를 하는 것들이, 그것도 좋은 쉼이다, 휴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쉼은 자는 것. 아무래도 뭔가 현실적으로 제일 부족한 게 잠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홀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좀, 중요하죠. 이게 좀, 아무래도 제 주어진 환경이, 예. 한 가정의 가장이다 보니, 그런 시간이 그립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히 사는 것이나 쉼에 대한 것도 그때그때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정의나 그리고 바라는 것이 변하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요. 코베는 어때요? 글쎄, 저는 이 쉼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인식까지는 생각해 봤으나 잘 모르겠고요. 음, 다만, 열심히 사는 것 혹은 쉼에 대한 그 정의는 음, 절대로 모든 사람이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수십억 개의 그 정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돈을 열심히 버는 게, 누군가에겐 부지런하게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것이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꿈을 찾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찾아가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겠고, 바로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열심히 부양하는 것이 또 열심히 사는 것이겠죠. 예.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마다 그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어쨌든 하고 싶은 일이 좀 뚜렷했던 사람이죠. 어렸을 때부터. 물론 지금도 좀 형태는 다르지만 그와 비슷한 결의 직업 군우의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심지어 좌절하고 그걸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정작 해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다시 가다듬고 그 길을 수정해서 다시 가는 것. 꼭 이 길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 틀어서 다른 길로 가더라도 제가 그걸 치열하게 고민하고 희구하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나이를 좀 이렇게 중년이 가까워져 가는 지금의 나이에도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직업적인 것도 있고요. 연애, 결혼도 있고 뭐 집을 마련하는 것 등등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열심히 산다는 것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런 결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